이건 놀이기구들이 자기 홍보용 화려한 브로슈어에 기쁘게 배차타타는 그런 이야기가 전혀 아니다. 갑작스러운 고장으로 한가운데서 멈춰버린 모멘트부터 사람들을 거의 100m 높이에서 북활로의 의미로 떨어뜨려버린 순간들까지 이런 사건들은 결코 지워지지 않을 깊은 흔적을 남겼다. 우리는 이 영상을 여러 레벨로 나눴고 맨 마지막 레벨에서는 가장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다. 끝까지 볼 수 있을지 한번 포프로브이테 즐감하세요. 레벨 1 The Ninja Six Flags Magic Mountain 2014년 7월 7일 닌자 열차는 울창한 나무들 사이를 통과하는 노선을 달리고 있었다. 이 매달린 형태의 롤러코스터는 부드러운 주행으로 유명했다. 열차 칸이 레일 아래에서 미끄러지며 좌우로 흔들리듯 지나갔다. 하지만 그날은 자연이 기계의 일을 가로막았다. 선로 위로 큰 나뭇가지 하나가 떨어졌다. 맨 앞 차량이 그 가지에 들이받아 선로에서 이탈했고 기울어진 채 매달려 버렸다. 열차는 갑자기 멈춰섰고 22명의 승객들이 지상 약 40피트 높이에 그대로 매달리게 되었다. 지형이 복잡했기 때문에 구조대는 사다리와 승강 장비, 각종 안전 확보 시스템을 모두 동원해야 했다. 승객들은 한 사람씩 구조되었다. 3시간에 걸친 긴장된 작업 끝에 모든 사람이 내려졌다. 4명이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이 롤러코스터는 2015년에 폐쇄되었다. Astronaut Training 어느 러시아 놀이기구장에서 360도로 회전하는 스윙 놀이기구가 처음에는 평소처럼 작동했다. 부드럽게 가속되고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렸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 속도가 점점 빨라지기 시작했고 브레이크는 더 이상 응답하지 않았다. 스윙은 점점 더 빠르게 돌기 시작했고 아이들은 비명을 지르며 어른들은 놀이기구를 멈추라고 운영자에게 소리쳤다. 그러나 제어 시스템은 아무런 반응을 하지 않았다. 긴 혼란의 몇 초가 흐른 뒤 직원들은 과감한 결정을 내렸다. 전원을 수동으로 잘라버린 것이다. 그제야 움직임이 서서히 줄어들기 시작했다. 아이들은 조심스럽게 내려졌고 다행히도 누구도 심각한 부상을 입지 않았다. 하지만 그 광경은 너무 충격적이어서 나중에는 우주 비행사들이 겪는 중력 과부하와 비교되곤 했다. 모노레일 실버 파이어 디즈니 월드 1985년 6월 25일 모노레일 실버는 펑크난 타이어를 달고 엡컷 역에 도착했다. 바퀴를 교체한 뒤 열차는 다시 운행에 나섰고 곧 예비 타이어마저 터져버렸다. 이제 금속 디스크가 콘크리트 빔에 직접 닿기 시작했고 그 마찰에서 튀는 수많은 불꽃이 남아있던 고무 조각들에 불을 붙였다. 불과 몇 초 만에 객차 아래에서 불길이 치솟았다. 모노레일은 높은 위치를 달리고 있었다. 안에는 승객들이 있었고 그들은 지상과 완전히 단절된 상태였다. 비상용 출구도 화재 감지기나 체계적인 대피 계획도 없었다. 연기가 점점 짙어진다는 것을 눈치챈 두 사람이 창문을 깨고 지붕 위로 올라가 다른 사람들을 도와 밖으로 나오게 하기 시작했다. 그들은 말 그대로 사람들을 위쪽으로 끌어올려 트랙 위로 먼저 빼낸 뒤 다시 선로를 따라 내려가게 도왔다. 7명이 연기 흡입으로 병원에 이송되었지만 사망자는 없었다. 불은 뒤쪽 두 객차를 완전히 집어삼켰고 이후 디즈니 측은 화재 안전 시스템 전체를 완전히 새로 교체했다. 매직 카펫 라이드 미국 2021년 7월 8일 미시간에서 열린 전국 체리 축제에서 놀이기구 매직 카펫 라이드는 평소와 다름없는 사이클을 반복하고 있었다. 아무 문제도 예고되지 않았다. 플랫폼은 거대한 추처럼 위아래로 움직였고 사람들은 웃고 카메라는 그 모습을 찍고 있었다. 하지만 갑자기 전체 구조물이 한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원래 그래야 하는 것처럼 부드럽게가 아니라 갑작스럽고 위험한 각도로 마치 거대한 기계가 통째로 넘어지려는 것처럼 보였다. 운영자는 즉시 전원을 차단했지만 거대한 기계는 자신의 무게 때문에 계속 흔들리고 있었다. 승객들은 비명을 질렀고 주변에 있던 사람들은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이해하지 못한 채 그 자리에서 얼어붙었다. 그리고 놀이기구에서는 좀처럼 보기 힘든 장면이 벌어졌다. 근처에 있던 15에서 20명가량의 사람들이 기계의 하부로 달려가 플랫폼을 온몸으로 끌어안듯 붙잡고 매달리며 구조물을 안정시키려 한 것이다. 그들의 노력은 말 그대로 안에 있던 사람들의 목숨을 구했다. 놀이기구는 멈춰섰고 끝내 넘어지지 않았다. 고정장치는 수동으로 열어야 했다. 다친 사람은 없었지만 다음 날 아침 구조물은 곧바로 분해되어 제조사에게 보내졌다. 레벨 2 스카이웨이 디즈니 월드 1999년 2월 14일 매직 킹덤 직원들에게는 평범하게 시작된 하루였다. 막 개장한 공원 안으로 첫 손님들이 천천히 메인 스트리트를 따라 걸어 들어오고 있었다.
스카이웨이, 유명한 공중 곤돌라 리프트. 플랫폼에는 65살 직원 레이먼드 바로가 당번 근무를 서고 있었다. 그는 늘 해오던 대로 광장을 쓸고 있었고 그 일 자체는 이미 수백 번이나 반복한 일이었다. 그러나 그날은 모든 것이 다르게 흘러갔다. 그가 플랫폼 위에 있는 동안 다른 직원들은 그를 알아보지 못한 채 아침 케이블 운행을 시작했다. 이건 늘 하던 루틴이었다. 경고도 경계 신호도 없었다. 하지만 레이먼드에게 다가온 곤돌라는 그 순간 거대한 덫이 되었다. 그는 다가오는 캐빈의 문을 붙잡으며 안으로 올라탈 수 있으리라 기대했던 것 같다. 그러나 그것은 착각이었다. 그는 버티지 못했다. 다음 순간 레이먼드는 아래로 떨어졌고 먼저 나무가지에 한 번 부딪히고 그 다음 플랫폼 아래의 꽃밭으로 떨어졌다. 충격으로 그는 치명적인 부상을 입었다. 조사 결과 그가 작업하던 구역이 연방 안전 기준을 위반하고 있었음이 밝혀졌다. 디즈니는 $4,500의 벌금을 부과받았고 스카이웨이는 이미 폐쇄 계획이 진행 중이었지만 이 비극이 그 결정을 앞당겼다. 그해 11월 케이블 도로는 영원히 멈추었다. Atmosphere, Oaks Amusement Park 2023년 6월 14일 포틀랜드의 Oaks Amusement Park에서 놀이기구 Atmosphere는 마침 꼭대기에서 완전한 회전을 수행하던 바로 그 순간에 멈춰버렸다. 25명이 탄 캐빈은 약 100피트 높이에서 거꾸로 뒤집힌 차에 정지했고 너무 갑작스럽게 멈춰서 사람들은 몇 초 동안 무슨 일이 일어났는지조차 이해하지 못했다. 비상 시스템이 작동했고 거대한 추는 그대로 멈춰섰다. 그러나 멈춘 위치는 가장 끔찍한 자세였다. 머리는 아래로, 몸은 안전벨 짓눌린 채 피가 얼굴 쪽으로 몰려들었다. 사람들은 운영자에게 비명을 질렀고 몇몇은 공포 때문에 숨이 막히기 시작했다. 하지만 무엇보다 큰 문제는 직원이 단순히 다가가서 사람들을 풀어줄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조금이라도 잘못 건드리면 거대한 구조물의 균형이 무너질 수 있었다. 엔지니어들은 무거운 구조물의 균형을 해치지 않으면서 수동으로 시스템을 다시 가동해야 했다. 약 30분의 기다림은 영원처럼 느껴졌다. 마침내 거대한 추 모양의 구조물이 천천히 아래를 향해 회전하기 시작하자 모두가 말 그대로 숨도 죽인 채 지켜보았다. 불필요한 움직임은 단 하나도 허용되지 않았고 그저 조심스럽게 정상 자세로 돌아가기를 기다릴 뿐이었다. 지상에서는 의료진이 사람들을 맞이했다. 심각한 신체적 부상을 입은 사람은 없었지만 그들이 겪은 정신적 충격은 엄청났다. 이 놀이기구는 거의 1년 동안 문을 닫았고 재가동된 이후에도 360도 전체 회전 기능은 영구적으로 차단된 상태로 남았다. The Voyage, Holiday World, 2021년 6월 4일 인디애나주 홀리데이 월드에서 돈 야노비치와 그녀의 아들 건어는 평범한 가족 나들이를 즐기기 위해 하루를 보냈다. 그들은 세계에서 가장 긴 목조 롤러코스터 중 하나인 The Voyage를 타기로 했다. 탑승 시간은 2분 45초였다. 열차는 속도를 높이며 여러 곡선을 돌아 나갔고 어떤 불길한 징조도 보이지 않았다. 갑작스러운 충격도 없었고 고장 소리도 전혀 들리지 않았다. 그러나 열차가 역으로 돌아왔을 때 건어는 어머니가 아무 반응이 없다는 것을 깨달았다. 운영자들은 곧바로 의료진을 호출했고 의사들은 지체 없이 응급처치를 시작했지만 돈은 이미 의식을 잃은 상태였다. 그녀는 제스퍼의 메모리얼 병원으로 옮겨졌고 몇 시간 뒤 사망했다. 부검 결과는 모두에게 충격이었다. 과도한 G포스를 견디지 못해 오른쪽 내부 흉동맥이 파열된 것이었다. 놀이기구 자체는 완전히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었고 기술적으로는 피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사고였다. The Voyage는 점검을 위해 단 하루 동안만 폐쇄되었고 그 후 다시 운행에 들어갔다. 모노레일 퍼플, 디즈니 월드, 2009년 7월 5일 새벽 2시. 공원은 이미 문을 닫았지만 모노레일은 여전히 마지막 손님들을 호텔로 실어 나르고 있었다. 선로에는 모노라일 핑크와 모노라일 퍼플 두 대가 있었다. 핑크는 서비스 터널로 들어갈 예정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선로 전환기를 조정해야 했는데 운영자가 실수를 했다. 핑크를 예비 선로로 보내는 대신 시스템은 퍼플을 그대로 핑크 쪽으로 보내버린 것이다. 모노레일은 상당한 속도로 운행되며 운전실은 앞쪽 끝에 있다. 이 때문에 시야각이 제한적이다. 퍼플의 21살 운전사 오스틴 운넨버그는 두 열차 사이 거리가 이미 몇 미터밖에 남지 않았을 때 비로소 핑크를 발견했다. 그는 비상 브레이크를 눌렀지만 이 무거운 열차를 세우기에는 역부족이었다. 정면 충돌이 일어났다. 퍼플의 운전실은 완전히 찌그러졌고 오스틴은 현장에서 즉사했다. 몇몇 승객은 경미한 부상을 입었다.
모노레일 시스템은 전면 중단되었고 운영자들은 재교육을 받았으며 이후에는 잘못된 선로 설정을 물리적으로 방지하는 자동 차단 시스템이 도입되었다. 핑크와 퍼플 차량은 모두 퇴역했고 남아있는 부품들을 모아 새 열차인 모노라일 티얼이 만들어졌다. 플라잉 체어, 닝보, 차이나, 2023년 1월 안개 속으로 이어지는 산자락과 파노라마 전망을 보러 온 관광객들로 유명한 린양산 경관 구역에는 절벽 끝까지 손님을 밀어 올리는 극한의 산악 스윙이 설치되어 있다. 이 스윙은 시내 공원에 있는 평범한 놀이기구가 아니다. 높은 고도에 설치되어 있고 의자가 크게 흔들리며 가속되기 시작하면 발 아래의 땅이 말 그대로 깊은 낭떠러지로 사라지는 느낌을 준다. 어느 관광객 하나가 금속 의자에 앉아 애드레날린을 느낄 준비를 했다. 처음 몇 번의 흔들림은 평범했다. 거친 숨소리, 환호, 구경꾼들의 웃음. 그러나 그 다음 갑작스러운 움직임과 함께 견인용 케이블의 일부가 의자 등받이 뒤에서 툭 끊어져 허공에 덜렁거리기 시작했다. 군중 속에서는 비명이 터져 나왔다. 남자는 의자가 요동치는 것을 느끼며 본능적으로 양옆의 안전 손잡이를 두 손으로 꽉 움켜쥐었다. 스윙은 계속 가속되고 있었다. 거대한 추처럼 위로 치솟았다가 다시 아래로 곤두박질쳤다. 그리고 매 회전마다 상황은 점점 더 위험해졌다. 어느 순간 내려오는 구간에서 관광객의 다리가 강철 지지대에 부딪혔고 금속과 금속이 부딪히는 소리가 너무 크게 울려 퍼져 밑에서 보고 있던 사람들이 본능적으로 몸을 움찔할 정도였다. 그 다음 올라가는 순간에는 두 번째 충돌이 반복되었다. 남자가 오로지 의지력으로 버티고 있다는 것이 육안으로도 보였다. 손이 단일 초라도 미끄러졌다면 결과는 상상하기조차 끔찍했을 것이다. 운영자들은 진폭이 어느 정도 줄어들었을 때 수동으로 설비를 멈췄다. 남자는 의자에서 내려졌고 거의 다리를 딛지 못하는 상태였다. 나중에 뼈가 실제로 골절된 것으로 밝혀졌다. 놀이기구는 곧바로 폐쇄되어 분해 점검에 들어갔고 관광객은 수술을 받으러 이송되었다. 그는 살아남았지만 아마 다시는 이런 종류의 스윙에는 앉지 않을 것이다. 레벨 3 슈퍼스타 University of Chester Fair 2024년 7월 체스터 대학교 연례 페스티벌. 음악이 울리고 사람들로 붐비는 그곳에서 노을진 하늘을 배경으로 놀이기구 슈퍼스타가 돌고 있었다. 이 놀이기구는 거대한 플랫폼을 회전시키며 사람들을 높은 곳으로 들어 올렸다가 다시 내려놓으면서 이곳에 오는 이유인 흥분과 두려움이 섞인 감정을 만들어낸다. 케빈이 속도를 올리자 사람들은 비명을 질렀다. 처음에는 평범한 환호성이었다. 그러나 몇 초 뒤 비명은 진짜 공포의 비명으로 바뀌었다. 외부 패널 중 하나, 장식을 위한 외장 부품이 갑자기 떨어져 나간 것이다. 그것도 마치 누군가가 거대한 투석기로 쏘아보낸 듯한 속도로. 패널은 관객들의 머리 위를 가로질러 근처에 서 있던 사람들 그룹을 그대로 강타했다. 유리와 플라스틱 파편이 사방으로 튀었다. 19살 학생 케이틀린 클로는 균형을 잃고 쓰러졌고 파편 하나가 그녀의 시야를 흐트러뜨렸고 또 다른 파편이 얼굴을 강타했다. 주변 사람들은 즉시 그녀에게 달려갔고 놀이기구는 감속을 시작했지만 완전한 속도에서 멈추는 것은 결코 즉각적인 일이 아니었다. 기계적 회전이 완전히 멈췄을 때 자동으로 열려야 할 고정장치는 작동하지 않았다. 사람들을 꺼내기 위해서는 직원들이 한 명씩 직접 안전장치를 풀어줘야 했다. 케이틀린은 뇌진탕, 조절 기능에 문제가 생긴 시력, 편타성 목 부상과 심한 현기증 증세로 병원에 이송되었다. 다행히도 장기적인 심각한 후유증은 발견되지 않았다. 슈퍼스타는 즉시 폐쇄되었고 완전히 해체되었다. Ferris Wheel Fall, Greensboro, North Carolina. 그린즈버러 센트럴 캐롤라이나 페어의 관람차는 2017년에 천천히 평온하게 돌아가고 있었다. 케빈들은 바람에 살짝 흔들렸고 저녁 축제장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풍경이었다. 하지만 케빈 하나가 갑자기 위쪽 축에서 벗어나듯 위험할 정도로 바깥쪽으로 기울기 시작했다. 원래 케빈을 수평 상태로 유지해줘야 하는 고정 메커니즘이 고장을 일으킨 것이다. 그 안에 있던 두 소녀는 의자가 한쪽으로 기울어지기 시작하는 것을 느꼈고 열린 쪽 가장자리로 미끄러져 내려가기 시작했다. 안전벨트는 측면으로 걸리는 하중을 견디도록 설계되지 않았기 때문에 케빈이 옆으로 기울어질 경우 아이들을 붙잡아 둘 수 없었다. 그 순간 축제 직원 알버트 어윈이 구조를 위해 관람차 구조물 위로 올라갔다. 그는 맨손으로 케빈을 잡고 수평을 맞추려 했다. 이것은 영웅적인 행동이었지만 정작 시스템이 그를 배신한 것은 그가 가장 높은 위치에 있을 때였다. 케빈은 갑자기 원래 자리로 툭 하고 돌아왔고 알버트는 그 자리에서 떨어졌다.
아래로 떨어지는 동안 여러 캐빈에 몸을 부딪힌 뒤 땅으로 곤두박질 쳤다. 그는 기적적으로 살아남았다. 손가락 골절과 몇 군데 찰과상만 입었을 뿐이었다. 소년들은 살아서 구조되었고 심각한 부상도 없었다. 점검 결과 관람차는 안전한 상태라고 판정되었다. 이미 다음 날부터 다시 운행을 재개했다. 이 사건은 지금도 격렬한 논쟁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그린 마운틴 파크, 티에이브, 사우디아라비아. 2025년 7월 31일 타이프의 그린 마운틴 파크. 공원에서 가장 높은 놀이기구는 거대한 진자형 빅 펜듈럼이었다. 십수명의 손님들이 어깨 고정 장치로 몸을 고정한 채 앉아 있었고 곤돌라는 거대한 원호를 그리며 공중을 가르고 있었다. 겉보기에는 모든 것이 평범했다. 비명, 조명, 음악, 휴양도시의 밤 분위기. 하지만 바로 또 한 번의 스윙이 이어지는 순간 수많은 스마트폰 카메라에 기록될 일이 벌어졌다. 전체 구조물을 지탱하던 주요 지지 기둥이 거의 두 동강이 날 정도로 부서져 버린 것이다. 귀를 찢는 듯한 금속 파열음이 울렸다. 곤돌라는 아래로 떨어졌고 구조물 일부가 함께 무너져 내려 승객들과 금속 안전 울타리를 동시에 강타했다. 탑승 구역은 순식간에 아수라장이 되었다. 사람들은 사방으로 도망치고 비명과 울음소리, 부서지는 금속 소리가 뒤섞였다. 결국 23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3명은 위중한 상태였다. 하지만 믿을 수 없게도 사망자는 한 명도 없었다. 의료진은 코드 옐로우, 다수 부상자 발생 상황을 선포했다. 공원은 즉시 폐쇄되었고 타이프 지방 정부는 대규모 기술 조사에 착수하라고 지시했다. 레벨포, 오시아나나, 워터월드, 룩셈부르크. 오시아나나는 룩셈부르크에서 추진 중이던 새로운 관광 프로젝트의 자랑이 될 예정이었다. 현대적인 워터파크, 거대한 돔, 워터슬라이드, 조명, 공사는 거의 마무리 단계에 있었고 개장은 몇 주 뒤로 예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2024년 2월 12일 아침 작업자들은 화재 경보 시스템을 테스트하면서 시스템을 시험 모드로 전환했고 그 후 원래 상태로 되돌리는 것을 잊어버렸다. 몇 시간 뒤 한 워터 어트랙션 아래에서 용접 부위가 서서히 타기 시작했다. 파이프는 전기융착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었지만 이음새가 잘못 시공되어 과열된 뒤 탄화되기 시작한 것이다. 처음 나는 타는 냄새는 아무도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공사 자재와 먼지 냄새가 뒤섞여 있었기 때문이다. 하지만 곧 검은 연기가 실내를 가득 메우기 시작했다. 그리고 경보 시스템이 꺼져 있었기 때문에 사람들은 한동안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전혀 알아채지 못했다. 불길은 순식간에 번졌다. 실내에는 플라스틱, 목재, 단열재가 너무 많았다. 화염은 돔 천장까지 치솟았고 곧 전체 구조를 휩쓸었다. 작업자들은 있는 힘을 다해 밖으로 빠져나왔다. 하지만 시공사 측 관리자이자 현장 책임자였던 패트릭 기롬은 상층부를 점검하러 안쪽에 남아 있었다. 그와의 연락은 끊어졌다. 소방관들이 내부로 진입하려 했지만 극심한 영위 때문에 진입이 불가능했다. 다음 날이 되어서야 화재가 어느 정도 진압된 뒤에야 패트릭의 시신이 발견되었다. 워터파크는 완전히 전소되었다. 1억 1천만 유로가 투입된 이 프로젝트는 처음부터 다시 재건되고 있다. 레이디버그, 애드벤처랜드. 2005년 8월 31일 애드벤처랜드는 폐장을 준비 중이었다. 인파가 줄어들고 음악이 잦아들고 놀이기구들이 마지막 사이클을 돌리는 시간. 어린이용 롤러코스터 레이디박는 비어 있었다. 단 한 사람만이 근처에 있었다. 18살 운영자 스티븐 게리였다. 그는 몇 달 동안 이 놀이기구에서 일해왔고 모든 버튼과 레버를 손바닥 보듯 알고 있었다. 그러나 그날 저녁 그는 레일 위에 있었다. 넘어졌는지 아니면 뭔가를 고치려 했던 것인지는 알 수 없다. 바로 그때 근처에 정차해 있던 열차가 예상치 못하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맨 앞 차량이 스티븐을 들이받았고 나머지 차량은 천천히 앞으로 굴러가 그의 몸 위에서 멈췄다. 근처를 지나던 한 여성이 비명을 질렀고 몇 초 만에 공원 직원들이 윈치를 이용해 객차를 들어 올리기 시작했다. 스티븐은 의식이 있었다. 그는 괜찮다고 말했고 별로 아프지 않다고 했다. 심지어 기다리는 방으로 들어올 수 있게 해준 어머니를 안심시키려 하기도 했다. 하지만 몇 시간 뒤 그의 상태는 급격히 악화되었다. 부상은 너무 심각했고 스티븐은 결국 숨을 거두었다. 이것은 애드벤처랜드가 문을 연 지 43년 만에 처음 발생한 사망사고였다. 탑스캔, 애드벤처랜드. 그 다음 날 아침 애드벤처랜드는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문을 열었다. 단 하루 만에 두 번째 비극이 닥칠 것이라고는 아무도 상상하지 못했다. 그해 여름 이 공원이 저주받았다고 불리게 될 정도의 사고였다.
45살 바버라 브레이디는 24명과 5명의 인솔자와 함께 공원을 찾았다. 그녀는 정신적 특성을 가진 사람이었다. 조용하고 온순하며 잘 믿는 성격이었다. 그들은 톱 스캔을 기다리고 있었다. 이 놀이기구는 사람들을 모든 방향으로 회전시켜 완전한 방향 감각 상실을 느끼게 한다. 바버라가 좌석에 앉자 인솔자가 그녀를 도와 안전장치를 잠갔다. 그러나 가동 후 몇 초 만에 상상도 못할 일이 벌어졌다. 그녀를 잡고 있어야 할 고정장치가 풀려버린 것이다. 바버라는 밖으로 던져져 높은 울타리를 넘어 주차장에 서 있던 자동차 지붕 위로 떨어졌다. 그녀는 곧장 병원으로 이송되었지만 부상은 생명과 양립할 수 없었다. 조사 결과 고정장치는 제대로 정비되지 않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이것은 우연이 아니라 명백히 직원들의 책임이었다. 공원 측은 책임을 인정했다. 48시간 안에 벌어진 2번의 비극, 애드벤처랜드는 오랫동안 안전한 장소라는 명성을 잃게 되었다. K. 와일리, The White Roller Coaster, 1989년 6월 9일, 유타주 라군 어뮤즈먼트 파크. 13살 카일리 킹은 친구들과 함께 놀이기구를 타며 하루를 보내고 있었다. 그들은 카일리가 어릴 때부터 좋아했던 고전 목조 롤러코스터, 화이트 롤러코스터를 타고 있었다. 내리막 구간이 시작되면 카일리는 늘 약간 몸을 들어 올리며 두 팔을 들고 바람을 맞곤 했다. 전 세계 아이들이 롤러코스터에서 흔히 하는 행동처럼 무해해 보이는 장난이었다. 하지만 이런 오래된 놀이기구의 메커니즘은 사람이 좌석에 바짝 붙어 앉아있다는 가정하에 설계되어 있었다. 안전바는 몸을 위에서 꾹 눌러주어야 했다. 그러나 카일리는 왜소했고 10대 소녀의 작은 체구를 완전히 고정하기에는 안전바가 너무 높았다. 두 번째 내리막 구간에서 열차가 갑자기 아래로 떨어져 내려갈 때 카일리의 몸은 관성대로 위로 계속 움직였다. 그녀는 말 그대로 좌석에서 튀어나가 약 35피트 높이에서 떨어졌다. 사망은 즉각적이었다. 조사 결과 놀이기구는 기술적으로는 정상 상태였고 문제는 구조 자체가 체구가 작은 청소년 승객들을 충분히 고려하지 못했다는 점이었다. 이것은 오래된 메커니즘의 한계 안에서는 사실상 예방할 수 없었던 비극적인 사고로 결론 지어졌다. The Lightning Loops, Six Flags Great Adventure, 1987년 6월. Six Flags Great Adventure에서 젊은이들 한 그룹이 라이트닝 룹스를 타기로 했다. 서로 마주보는 두 개의 루프 코스터로 열차를 한번 강하게 발사한 뒤 수직에 가까운 루프를 통과시키는 놀이기구였다. 그 그룹 중 한 명인 카렌 브라운은 좌석에 앉으려 했다. 하지만 그녀의 어깨 고정 장치는 잠기지 않았다. 그녀는 여러 번에 걸쳐 다시 닫으려 했지만 메커니즘은 전혀 작동하지 않았다. 그녀의 남자친구는 운영자를 향해 열차를 멈추라고 소리치기 시작했다. 그러나 놀이기구의 소음 속에서 그의 외침은 그저 환호로 들렸는지 아니면 아예 들리지 않았는지 모른다. 열차는 출발했다. 그리고 첫 번째 루프에 진입하기도 전에 카렌은 좌석에서 밖으로 던져졌다. 75피트 높이에서의 추락은 그녀에게 어떤 희망도 남겨주지 않았다. 조사 결과 놀이기구는 완전히 정상 상태였다. 문제는 오직 인간의 실수였다. 운영자가 모든 고정 장치가 제대로 잠겼는지 확인하지 않았던 것이다. 공원은 당시 기준으로 최대 벌금인 $1,000를 부과받았고 안전 규정을 대폭 강화했다. 레벨 5 Flying Chairs, 후난, 차이나, 2021년 2월. 후난성 샤오양 현의 작은 놀이공원에서 사람들은 평범한 놀이기구인 날아가는 의자를 타기 위해 줄을 서 있었다. 이것은 가장 오래되고 인기 있는 회전식 놀이기구 중 하나다. 체인, 의자, 손님들을 중심축 주위로 회전시키는 플랫폼. 아이 같은 기쁨, 음악, 얼굴을 스치는 바람. 하지만 그날은 모든 것이 전혀 다르게 흘러갔다. 플랫폼이 올라가며 속도를 높이기 시작했을 때 사람들은 의자에서 즐겁게 몸을 흔들고 있었다. 그러나 몇 초 뒤 다른 어떤 소리와도 헷갈릴 수 없는 소리가 났다. 묵직한 금속 충돌음, 곧이어 이어지는 끔찍한 긁히는 소리. 전체 구조를 지탱하던 중앙 기둥, 즉 놀이기구의 심장부가 되는 그 축이 갈라지기 시작한 것이다. 나중에 SNS에 퍼진 영상에서는 거대한 상부 구조물이 먼저 한쪽으로 기울어지더니 이윽고 전체 회전 구조물이 자기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완전히 내려앉으며 붕괴하는 장면이 보인다. 의자에 앉아있던 사람들은 무너지는 구조물과 함께 그대로 땅바닥에 내던져졌다. 비명, 공포, 혼란. 16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3명은 위중한 상태였다. 그러나 믿을 수 없게도 사망자는 없었다. 조사 결과 인간의 실수는 직접적인 원인이 아니었다. 진짜 원인은 금속 피로와 정비 불량이었다. 다시 말해
구조물은 과도하게 오래 사용되었지만 제대로 보수되지 않았던 것이다. 공원은 무기한 폐쇄되었고 운영자들은 조사받았으며 장비는 압류되었다. 에슬링샷, 루나파크, 프랑스, 2015년 8월. 프랑스의 루나파크는 끝없는 축제 분위기로 유명한 공원이다. 수많은 화려한 놀이기구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슬링샷, 2개의 강철 케이블로 캡슐을 수십 미터 높이로 쏘아 올리는 일종의 거대한 새총이다. 작은 구형 캡슐 안에 몸을 고정하고 장력이 점점 높아지고 모터가 으르렁거리고 그리고 발사. 하지만 그날 발사는 재앙으로 변했다. 캡슐이 이제 막 떠오르기 시작했을 때 강철 케이블 하나가 순간적으로 끊어졌다. 끊어진 케이블은 그냥 땅에 떨어진 것이 아니라 거대한 줄처럼 채찍질하듯 튀겨나갔고 동시에 캡슐은 균형을 잃었다. 이제 캡슐은 단 하나 남은 케이블에만 매달린 상태가 되었다. 그리고 그 케이블은 순식간에 캡슐이 빙빙 도는 축으로 변해버렸다. 캡슐은 금속 구조물에 부딪히고 튕겨 나갔다가 다시 한번 기둥에 부딪혔다. 그 안에는 두 사람이 있었고 그들은 자신이 살아남을 수 있을지 전혀 알 수 없는 상황이었다. 운영자는 단순히 캡슐을 내려놓을 수가 없었다. 구조물이 뒤틀린 데다 캡슐이 끼어 있었기 때문이다. 프랑스 구조대는 크레인을 동원해 캡슐을 안전 로프로 먼저 고정했고 그 후에야 승객들을 하나씩 꺼내기 시작했다. 1시간가량의 작업 끝에 두 승객은 구조되었다. 24살 여성은 다리 골절, 다른 승객은 타박상과 멍을 입었다. 슬링숏은 완전히 해체되었다. 레벨 6 아드레날린, 트위스터, 루나파크, 프랑스 2023년 8월 5일 루나파크에서 또 한 번의 사고가 일어났지만 이번에는 비극으로 끝났다. 놀이기구 에드레날린, 영어권에서는 트위스터라고 부르는 이 기계는 사람들을 약 180피트 이상 높이까지 들어 올린 뒤 긴 매달린 진자 구조를 따라 자유 낙하시키는 놀이기구다. 모든 과정은 화려하지만 완전히 익숙해질 만큼 정형화된 시퀀스를 따른다. 먼저 상승, 그 다음 잠깐의 정지, 짧은 정적, 그리고 아래로의 급강하. 그러나 그날은 자연이 이 알고리즘을 깨뜨렸다. 17살 소년과 19살 소녀 둘이 가장 높은 지점에 있을 때 갑작스러운 강풍이 해안선을 스쳐 지나갔다. 너무 강한 바람이라 영상에서는 케빈이 움찔하는 모습이 분명하게 보일 정도였다. 바로 그 순간 한 좌석의 고정 장치가 풀려버렸다. 소녀는 밖으로 던져졌고 금속 구조물에 머리를 부딪힌 뒤 어마어마한 높이에서 땅으로 추락했다. 부상은 즉각적으로 치명적이었다. 바로 옆에 앉아있던 소녀도 좌석에서 튕겨 나갔지만 떨어지는 궤적이 달랐고 의료진은 그녀를 간신히 안정시킬 수 있었다. 그녀는 극심한 부상을 입었지만 살아남았다. 경찰은 과실치사 및 상해 혐의로 조사를 시작했다. 공원 매니저는 체포되었고 나중에는 유가족에게 장례 비용을 지불하겠다고 제안했으며 놀이기구를 완전히 해체하라고 지시했다. 드롭 타워, 푼잡, 인디아 펀자브 주 모할리의 축제장은 음악 경적 사람들의 외침이 섞인 끊임없는 소음으로 가득했다. 수많은 놀이기구 중에서도 특히 눈에 띄는 것은 밝게 조명을 두른 높은 드롭 타워였다. 승객을 꼭대기까지 끌어올린 뒤 자유 낙하시키는 탑이다. 저녁 무렵 플랫폼에 약 50명이 모였을 때 놀이기구는 평소처럼 정상 높이까지 올라갔다. 위에서 내려다보는 도시는 끝없이 펼쳐진 빛의 바다처럼 보였다. 사람들은 웃고 있었고 누군가는 영상을 찍었고 누군가는 긴장한 채 손잡이를 부여잡고 있었다. 그러다 갑자기 원래라면 부드럽게 제동이 걸려야 할 순간에 탑이 그대로 아래로 추락해버렸다. 캡슐은 거의 전 높이에서 완전한 속도로 떨어졌고 마치 기계에서 영혼을 뽑아내버린 것처럼 제동 기능이 완전히 사라져 있었다. 충격은 너무 강해 놀이기구 주변을 둘러싸고 있던 유리 난간이 부서져 유리 조각들이 전체 공간으로 튀어나갔다. 몇몇 승객은 얼굴을 금속 막대에 강하게 부딪혔고 다른 사람들은 좌석에서 튕겨 올라 척추에 심한 압박성 부상을 입었다. 공포는 순식간에 폭발했다. 누군가는 도움을 외쳤고 누군가는 안전 울타리를 넘어 탈출하려고 했으며 운영자들은 사람들을 도우는 대신 분노한 군중의 보복을 두려워해 현장을 도망쳐버렸다. 최소 16명이 부상을 입었고 그중 몇 명은 위중한 상태였다. 이후 경찰은 축제 조직자들을 체포했다. 사고의 원인은 끔찍할 만큼 단순했다. 제동 시스템 전체가 완전히 고장나 있었다. 드롭 타워는 현장에서 즉시 폐쇄되었고 축제장은 봉인 조치되었다. 뜨겁게 달궈진 금속 냄새는 한동안 공기 중에 남아 있었고 사람들은 막 몇 초 전까지만 해도 바로 그 탑 아래에 서 있었다는 사실을 믿기 힘들어하며 현장을 떠나갔다. 레벨 7
해머 라이드, 파라과이, 2022년 엑스포 레기나 데 차아구아수 가족 단위 방문객들이 찾아오는 축제. 그곳의 놀이기구 중 하나는 고전적인 카미카제였다. 공통된 축을 중심으로 회전하는 두 개의 거대한 수평 캐빈. 그중 한 캐빈에는 여학생 한 명이 앉아 있었다. 차분하게 안전벨트를 매고 있었고 겉으로는 아무런 위험 징후도 보이지 않았다. 그러나 운영자가 잘못된 버튼을 눌러 좌석 고정 설정을 변경해 버렸다. 그리고 갑자기 벨트가 풀렸다. 캐빈이 거꾸로 올라가자 소녀는 지상 약 65피트 높이에서 아래를 향해 매달린 상태가 되었다. 그녀의 다리는 허공에 매달려 있었고 그녀는 온 힘을 다해 손잡이를 붙잡고 있었다. 다른 승객들은 그녀의 옷을 붙잡으며 떨어지지 않도록 살리기 위해 애썼다. 군중 속에서는 멈춰요, 당장 내려요 라는 절규가 쏟아졌다. 운영자는 마침내 기계의 움직임을 정지시켰다. 캐빈은 수평으로 돌아왔고 사람들은 한 사람씩 지상으로 내려졌다. 소녀는 손가락 부상을 입었지만 그녀가 살아남을 수 있었던 것은 곁에 있던 사람들 덕분이었다. 터미널 벨로시티, 위스콘신 델스, USA. 이 놀이기구는 기존 것들과는 전혀 달랐다. 터미널 벨로시티, 의자도 회전식 놀이기구도 아닌 진짜 수직 자유 낙하 다이빙이었다. 사람은 플랫폼 위에 얼굴을 아래로 향한 채 서게 된다. 특수조끼로 몸을 고정하고 그 다음 상당한 높이에서 아래에 펼쳐진 그물로 자유 낙하한다. 그 그물 아래에는 거대한 에어매트가 깔려 있다. 많은 사람들이 오로지 이 놀이기구를 경험하기 위해 공원에 올 정도였다. 그들 중에는 12살 티간 마르티도 있었다. 2010년 7월 31일 줄을 서서 기다리는 시간, 살짝 긴장된 마음. 마침내 그녀 차례가 되었다. 운영자 찰스 카넬은 티간에게 안전 교육을 하고 벨트를 확인하고 낙해 대비시켰다. 그러나 그는 가장 중요한 사실을 알지 못했다. 아래쪽 안전 시스템이 준비되지 않은 상태였다는 것. 에어 쿠션은 공기가 거의 들어가 있지 않았고 그물은 제대로 팽팽히 장혀 있지 않았다. 마치 놀이기구를 밤새 꺼두었을 때처럼 메커니즘은 비어 있는 상태였다. 찰스가 낙하 버튼을 눌렀을 때 티간은 떨어졌고 그녀의 추락을 완충해 줄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그녀는 등을 심하게 추락 지점에 부딪혔고 의식을 잃었으며 귀와 코에서 피가 흘러나오기 시작했다. 아버지와 한 방문객이 그녀에게 달려가 구급차가 도착할 때까지 심장 마사지를 계속했다. 티간은 위중한 상태로 소아병원으로 이송되었다. 척추 골절, 부서진 골반, 내부 장기 손상, 심각한 뇌부종.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적적으로 뇌 자체는 완전히 파괴되지는 않았다. 그녀는 한 달 동안 병원에서 지냈고 그 후 또 한 달 동안 마이애미의 재활센터에서 사노보 걷는 법을 배우고 말하는 법을 다시 익히고 몸의 균형을 다시 잡는 법을 배웠다. 운영자는 처벌을 받았다. 그는 중대한 상해를 초래한 2차 범죄 혐의로 기소되었다. 그가 실제로 지불한 벌금은 겨우 $268였다. 그로부터 2년 뒤 티간은 자신이 거의 죽음 직전 상태로 실려왔던 바로 그 병원으로 돌아왔다. 그리고 이번에는 자신의 두 발로 그 문을 걸어 들어갔다. 이 이야기들은 단순한 사고 기록이 아니다. 화려한 조명과 신나는 음악 뒤에는 극도로 복잡한 메커니즘이 숨어 있고 그중 어느 하나라도 잠재적인 위험 요소가 될 수 있다는 상기다. 때로는 기계가 문제를 일으킨다. 때로는 인간의 실수 때문이다. 그리고 때때로는 한 번도 교체되지 않은 낡은 볼트나 예상치 못한 돌풍, 순수한 우연이 원인이 되기도 한다. 하지만 매번 그 안에는 사람들이 있다. 구해주고 도와주고 손을 잡아주거나 단 한 번의 올바른 결정을 제때 내려주는 사람들. 그리고 그런 일을 겪은 사람들은 절대 잊을 수 없는 이야기를 가슴속에 품고 살아가게 된다.